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달 장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발달의 개념, 발달의 원리, 발달 장애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 생애 주기별 특성과 요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달이라고 하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변화, 주로 이제 신체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발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발달은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걸쳐 일어납니다. 흔히 발달기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만 17세, 만 18세까지 말하는데요. 그러나 원래 발달의 의미는 17세, 18세까지 발달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달은 생명이 싹을 틔우는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나이 드신 분도 발달을 하는가? 예, 발달을 하고 있죠. 단지 퇴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달의 개념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화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의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동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질적으로 변화하죠. 예를 들어 보면 키가 크게 되면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키가 크게 됨으로써 이건 양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높은 것을 볼 수 있거나 또 몸이 커지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쓸 수 없었던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점점 발달해 가면서 몸이 커지면서 그 전에는 공 던지기를 50m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100m까지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동의 발달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동이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은 구조나 재능의 분화, 복잡화, 정밀화, 유능화, 통합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인 변화 과정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으로서 크기와 양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적인 변화 과정은 비연속적인 과정으로서 구조와 조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달은 변화하는 과정이다. 즉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과정을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발달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발달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예측입니다. 예측이라는 말의 의미는 A라는 것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발달되고 C라는 것이 발달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수준의 운동 발달 패턴이 새로운 경험과 서로 통합되어 더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운동 패턴으로 발달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운동 패턴은 낮은 수준의 운동 발달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달의 특성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연속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순차적인 발달이 일어나요. 이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순차적이란 말의 의미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목을 먼저 가누고
그리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고 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먼저 앉기를 하진 않습니다. 서기를 먼저 한다거나 나는 좀 급해서 서기를 먼저 하겠다 라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 목을 가늘고 앉고 서기에 이런 순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인 개구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발달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그런 노래가 있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팔딱팔딱 헤엄치다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네, 뒷다리가 먼저 나오죠. 어느 개구리도 급하다고 앞다리가 먼저 나오는 개구리가 없어요. 모두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그리고 꼬리가 없어지면서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은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계의 어떤 성숙과 병행에 의해서 발달을 합니다. 발달이 증가될수록 발달이 발전될수록 신경계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발달의 순서는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하고 그 다음 눈 운동에서 머리 운동으로 그리고 손과 눈의 협응 동작으로 이러한 발달의 연속적 발달과 순차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큰 근육이 발달하고 작은 근육이 발달합니다. 발달에는 이러한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발달합니다. 먼저 몸의 중심이 먼저 발달하고 그리고 신체 발달로 발달이 확장되는 것이죠. 대단위에서 소단위 운동으로 발달하고요. 동일한 발달 과정에서는 발달 순서는 동일하지만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어느 누구나 발달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달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발달을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발달을 빨리 해서 키가 쑥쑥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발달이 늦어서 키 자라는 속도가 늦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발달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발달하는 그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목 가누기, 앉기, 서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서기를 먼저 해버리는 친구는 없어요. 이 순서는 일정하지만 발달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은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나 구조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것도 발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20대 때 정점에 이룬 발달이 그 이후에는 계속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노래 가사도 그렇게 잘 기억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20대 때 노래 가사를 잘 기억했던 이유는 20대 때 발달이 가장 정점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죠. 예, 점점 쇠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할 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발달이 가장 잘 이루어진 발달기에 있을 때, 즉 발달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때 공부해야만이 더 잘 기억하고 그 내용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란 무엇인가? 발달이라는 이 개념 안에 장애가 붙어 있습니다. 발달장애란 국립특수교육원의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냥 일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 방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의 속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좀 빨리 발달하고 누구는 좀 늦게 발달할 수는 있더라. 그런데 그 발달 정도가 어떻게 일탈되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일탈되어 있더라. 누구에 비해서? 정상적인 발달에 비해서, 평균적인 발달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만 발달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신체적 영역 또는 정신적 영역에서 일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발달 장애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부가적인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먼저 지적장애는 일단 발달장애에 속합니다. 예,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일단 발달장애이다. 또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도 발달장애이다. 그런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진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달장애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적장애도 아니고 자폐성 장애도 아니지만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에는 뇌성마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간질,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법적인 용어로. 간질,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도 발달장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발달장애란 무엇인가? 발달장애는 발달이 일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평균에서 일탈되어 있다. 어떤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탈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정의합니다. 법적으로는 발달장애인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는 경우 일단 발달장애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 발달장애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간질,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도 발달장애로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장애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우리 장애를 지정하는 법이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뭐 이런 장애들이 나오죠. 근데 발달장애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왜 발달장애를 만들었을까? 예,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만든 이유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여러 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 요인들이 발달이라는 공통적인 요인, 발달이 평균부터 일탈되었다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과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지원 요구가 다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로 인한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나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만들고 발달장애인 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발달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은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동이 태어나고 나서 이러한 어떤 발달 순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2, 3개월째는 목을 가눕니다. 5, 6개월에는 목 가누기를 완성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들게 되죠. 4,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눕는 것, 누워서 엎는 것, 이러한 연습들을 하게 되죠. 6개월이 넘어가면 배밀이를 하게 되죠. 팔꿈치와 무릎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몸통 회전이 발달합니다. 8에서 10개월이 되면 교대로 네발기기를 해요. 네발기기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개월부터는 서기 시작합니다. 8개월이 되어서는 옆에 벽을 붙잡고 서기 시작하고요. 10개월에는 혼자서 서기를 합니다. 12개월이 되었을 때 독립보행을 하죠. 자, 이 12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독립적으로 보행을 하였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돌잔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일 잔치는 왜 했어요? 3개월이 좀 지나가면 아이들이 목을 가누게 되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목을 가누었는지 확인하고, 목을 가누었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구나 라고 해서 또 100일 잔치를 하는 거죠. 마을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과 1년,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3개월이 되면 손을 잡고 층계를 올라가고, 1년 6개월 되면 잘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자기들 세상이에요. 사방을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뛸 수 있어야만이 세상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하나하나 세상을 익혀나가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년이 되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요. 3년이 되면 한쪽 발로 뜁니다. 한쪽 발로 잠깐 섰다가 내리기도 하고, 튕겨오는 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3년이 되면은 우리가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공을 잡거나 또 깨금발 뛰기라고 하죠. 한발 뛰기, 이런 것들 하죠. 4년, 5년, 4년이 되면 한 발로 껑충껑충 뛰기를 합니다. 던져주는 공을 잡을 수가 있고요.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자를 수 있습니다. 5년이 되면 줄넘기를 합니다. 목표점을 맞추기 위해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양손 중에 한 손을 선호하고 2개의 짧은 단어를 씁니다. 즉, 한 손잡이가 되네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면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 발달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 순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일탈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달장애로 의심을 해보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외에 발달장애 특성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특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9월 12일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전체장애인을 비교를 해보면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전체장애인이 33.9%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거의 80%, 90%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장애인이 20%라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72.8%, 거의 자폐성 장애인은 부모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월 추가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체 장애인이 월 추가 비용이 16만 5천 원이라면 지적장애인은 28만 7천 원, 자폐성 장애인은 60만 8천 원입니다.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큰 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맡겨지거나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등록 발달장애인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은 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전체 장애인 254만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22만 명입니다. 연령대별 발달장애인 구성은 영유아 아동에 비해서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 아동기에 비해서 성인이 많다는 의미는 영유아 아동기에는 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즉 학교를 보내지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지거나 이런 어떤 보호시설이 있는 반면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평생교육적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전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서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의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주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서비스 다양화로 만족도 향상 및 가족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러한 어떤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자면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전주기로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생애 주기는 비단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어떤 주기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전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죠. 일찍 진단하고 일찍 지원을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는 영유아 발달장애 건강검진 강화 등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또 영유아 발달장애 부모 교육 등 조기 개입을 구축합니다. 학령기에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학령기가 중요한 의미는 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을 준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청장년기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중노년기에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하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 주기에 거쳐서 모든 주기에 해당됩니다.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 가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